3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8살 아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후임의 어머니를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벽 5시 휴전선 인근 707특임대 병영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전에 유지원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어요. 28살 군복무 3년째를 맞은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어나, 후진아. 기상이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후임 이우진을 깨우는 지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22살의 후진은 아직 꿈속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선임의 부름에 재빨리 몸을 일으켰어요. 네, 선임님. 점호 시간, 지원은 늘 그랬듯 반듯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하품을 참거나 졸음을 쫓느라 몸을 흔들 때도 지원만은 미동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대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유지원 중사, 오늘부터 포상휴가 3일이다.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포상휴가라는 말에 동료들의 부러운 시선이 쏟아졌지만 지원의 표정에는 특별한 기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 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임님, 포상휴가 받으셨는데 왜 안 좋아 보세요? 좋아한다고 겉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지 않나? 지원의 대답은 늘 그렇듯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후진은 눈치챘어요. 선임의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전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은 앞장서서 장애물을 넘고 철조망 아래를 기어가며 동료들을 이끌었어요. 진흙투성이가 된 얼굴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따라와. 포기하는 순간 진다. 지원의 외침에 힘을 얻은 동료들이 하나둘 따라왔어요. 그녀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부대를 이끌어왔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앞에서 끌어주는 리더십으로요. 훈련이 끝나고 샤워를 마친 후 지원은 개인정비 시간에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김종만, 박숙자 부부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었어요. 양부모님의 따뜻한 미소가 사진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집에 가는구나. 지원은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8살 때 이 부부에게 입양되어 지금까지 20년을 함께해온 가족이었습니다. 평범한 자영업자였던 양부모님은 언제나 지원을 친딸처럼 아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간단한 짐을 챙기고 부대를 나섰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설렘이 올라왔어요.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특별했거든요. 기차 안에서 지원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자영업이 힘들다고 하시던데 건강은 괜찮으실까?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지원은 지하철을 갈아타고 집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어요. 동네 슈퍼, 작은 중국집, 늘 앉아 계시던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정자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다다른 순간 지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대문에는 임대문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을 텐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빗방울도 거세지고 옷이 흠뻑 젖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지원이 왔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옆집에서 나온 아주머니가 지원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지원이 아니니? 그런데 부모님이 이사 가신 건 몰랐어? 이사요? 언제요? 한 달 전쯤? 갑자기 짐 싸서 나가시더라고. 어디로 가셨는지는 우리도 몰라.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연락처라도 남기고 가셨나요? 그것도 몰라. 부동산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지원은 무너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을 살아온 집이 이렇게 낯설어 보일 줄은 몰랐어요. 포상휴가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막막함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가신 거예요? 지원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원은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양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들렸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휴대폰을 꺼두실 분들이 아닌데. 지원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는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슈퍼 아저씨, 동네 이발소 사장님, 오래된 분식집 할머니까지. 하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사차가 와서 짐을 빼더라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 워낙 조용한 분들이셔서. 어디로 가셨는지는 말씀 안 하시고. 지원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양부모님은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사셨는데 왜 갑자기 아무 말씀도 없이 떠나신 걸까요? 더구나 딸인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어디서 하룻밤을 보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근처 모텔을 찾아 체크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모텔방에서 지원은 다시 한번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그때 후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임님, 휴가 잘 보내고 계세요? 내일 저희 어머니가 면회 오시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지원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가족을 만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으니 더 우울해졌어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일 뵙겠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 지원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8살 때 양부모님을 만나기 전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그 이전의 일들은 마치 안개 속처럼 명확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지원은 부대 근처 식당에서 후진을 만났습니다. 후진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선임님, 어머니 곧 오실 거예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래, 어떤 분이신데? 좀 조용하신 편이긴 한데 저한테는 정말 잘해주세요. 아,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후진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처럼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윈 아픔이 있었던 거네요.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후진이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여성이 후진에게 다가오면서 지원을 보는 순간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걸음이 멈췄어요. 지원 역시 그 여성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막연한 기억이었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아주 어릴 적의 기억 속에서 말이에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유지원 선임님이에요. 후진이 소개하자 여성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원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지원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을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디서, 언제 봤는지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명숙 역시 불편해 보였어요. 자꾸 지원을 훔쳐보다가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후지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어머니, 선임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희 부대에서 제일 실력 좋으시거든요. 그래,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시겠네. 명숙의 말에 지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부모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찾지 못한다는 게? 지원은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이미 이사를 가셨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명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불안해 보였습니다. 혹시 양부모님이세요? 명숙의 질문에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8살 때 입양되었거든요. 그 순간 명숙이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컥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후진이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 아니다. 괜찮다. 명숙은 황급히 젓가락을 주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원은 그런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놀란 것 이상의 반응이었거든요.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명숙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지원을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후진만 혼자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임님, 어릴 때 기억은 나세요? 후진의 질문에 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잘 안 나요. 워낙 어렸을 때니까. 저는 가끔 어릴 때 얘기를 들으면 후진이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어? 지원이 물었지만 후진은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원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명숙의 이상한 반응, 후진의 말을 막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이 묘한 기시감까지.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명숙이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꼭 찾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말투가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는 걸까요? 마치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날 밤 지원은 모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명숙이라는 여성과 느꼈던 묘한 감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도대체 어디서 봤던 걸까요? 지원은 잠 못 이룬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만난 차명숙이라는 여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묘한 기시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텔에서 나온 지원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차리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어제 일을 되돌아봤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언제였을까? 지원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8살 이전의 기억들이 희미하게나마 떠올랐어요. 보육원의 하얀 복도, 여러 아이들과 함께 먹던 밥상, 그리고 무언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었나? 기억의 조각들이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무언가를 건져 올리려고 하는데 계속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후진이었어요. 선임님,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도 선임님 만나 뵈서 좋으셨대요. 그래. 근데 어머니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 지원의 질문에 후진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나를 보시는 눈빛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서 마치 나를 아시는 것처럼. 아, 그냥 선임님이 워낙 인상 깊으셔서 그런 것 아닐까요? 후진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후진아, 혹시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셨어? 아니요, 별 말씀 없으셨는데요. 지원은 후진의 목소리에서 거짓말하는 기색을 느꼈습니다. 3년간 함께 지내온 후임이었기에 그의 말투 변화를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네, 정말이요. 아, 그런데 선임님, 오늘 시간 있으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시지 않을래요? 어머니가 좋은 음식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후진의 제안에 지원은 망설였습니다. 어제의 어색한 분위기가 다시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차명숙이라는 여성과 자신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알겠어. 주소 보내줘. 네, 금방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지원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자신의 착각일까요? 너무 예민해져서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오후에 지원은 후진이 보내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이 늘어선 골목길이었어요. 후진의 집은 2층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후진이 나왔어요. 선임님, 어서 오세요. 고마워. 폐가 될 텐데.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차명숙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을 보자 잠깐 손을 멈췄지만 곧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금방 준비할게요. 수고스럽게 해주셔서 죄송해요. 지원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집이었어요. 벽에는 후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재단에 놓인 한 남자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후진의 아버지인 것 같았어요. 그 옆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액자 안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원 자신과 너무 닮아 보였어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지원이 액자를 가리키며 물었을 때 명숙이 급하게 부엌에서 나왔어요. 아, 그건.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어요. 엄마.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었어. 어릴 적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이 여자의 품에 안겨있던 기억, 이 목소리로 자장가를 들었던 기억, 그리고 당신이 내 엄마야? 지원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에 거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후지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와 지원을 번갈아 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명숙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떨림이 놀라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명숙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착각이 아니에요. 기억나요. 어릴 때 당신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지원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후진이는 내 동생이란 말이에요? 후진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네. 누나가 뭐라고요? 후진아, 너 혹시 어릴 때 언니가 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 지원의 질문에 후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후진아. 명숙이 날카롭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원은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왜 후진에게 묘한 친근감을 느꼈는지, 왜 차명숙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지 말이에요. 정말 내 엄마네요. 그럼 왜 나를 버렸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친엄마를 만났지만 기쁨보다는 분노와 서운함이 앞섰어요. 명숙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지원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어요. 대답해 주세요. 왜 나를 버리고 후진이만 키우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명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지원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지원은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고 명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후진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실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모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0년 만에 친엄마를 만났지만 그 기쁨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왜 나만 버리고 후진이만 키웠을까? 차명숙은 끝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지원은 화가 나서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양부모님이 준 작은 여행 가방을 열어보니 어린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종만, 박숙자 부부와 함께 찍은 소중한 추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 사이에서 지원은 처음 보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지원이에게라고 적힌 봉투였어요. 양어머니 박숙자의 글씨였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원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없을 때일 거야. 미안하다.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말이야. 사실 우리에게는 빚이 좀 있었단다. 내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지원아, 이제 내가 진짜 엄마를 찾을 때가 온 것 같구나. 우리는 내가 8살 때 어떤 상황에서 널 맡게 되었는지 알고 있어. 진짜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라는 것도 말이야.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읽고 나니 지원의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양부모님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친엄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지원은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양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더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다시 차명숙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제는 너무 감정적이었다면 오늘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후진의 집 앞에 도착하니 마침 명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보러 가는 길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명숙은 지원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또 왔어? 이야기 좀 해요. 제대로 된 이야기를요. 명숙은 한참을 지원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따라와. 두 사람은 근처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은 명숙은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당신 엄마라고 생각해? 기억나요. 어릴 때 당신이 날 지원이라고 부르던 기억이요.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가 지원이구나. 많이 컸네. 왜 나를 버렸어요? 후진이는 키우면서 왜 나만? 버린 게 아니야. 명숙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곧 목소리를 낮췄어요. 버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예요? 8살 아이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버리는 게 아니면 뭐예요? 지원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섞였습니다. 명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빠. 후진이 아빠 말고 내 친아빠는 나쁜 사람이었어. 친아빠요? 그래.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널 팔려고 했어.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팔려고 했다고요? 난 그걸 막으려고 했어. 하지만 힘이 없었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과 어울렸거든. 나까지 위험해질 뻔했어.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널 안전한 곳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김종만, 박숙자 부부는 좋은 사람들이었어. 널 정말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지원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럼 후진이는 왜 같이 안 갔어요? 후진이는 다른 아빠의 아들이야. 명숙이 더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다른 아빠요? 내 친아빠가 죽고 나서 나는 후진이 아빠를 만났어. 좋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 사람도 일찍 세상을 떠났어. 지원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었어요. 그럼 왜 그동안 연락 안 했어요? 왜 나를 찾지 않았어요? 찾고 싶지 않은 날이 없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해 보였거든.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았어. 명숙이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타나면 내 평온한 삶이 망가질까봐 무서웠어. 그런 건 제가 결정할 일 아니에요? 지원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겼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20년간 품어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후진이었습니다.
선임님, 어머니 만나셨어요? 집에 안 계시길래. 지금 같이 있어. 다행이다. 그런데 선임님, 어제 일은 정말이에요? 저희가 남매라는 게 후진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 그럼 저는 누나가 있었던 거네요. 어릴 때 어머니가 가끔 누나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선임님이었구나. 지원은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후진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었던 거네요. 후진이는 나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내 얘기를 했어. 언니가 있었다고, 보고 싶다고. 지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그런데 왜 어제는 모른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잖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명숙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지원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20년 만의 재회가 쉬울 리 없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의 공백이 쉽게 메워질 리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의 일부는 밝혀졌습니다. 지원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원은 명숙과의 대화 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진실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친아빠가 자신을 팔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후진과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사실까지. 정말 그게 전부일까? 지원은 양부모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진짜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양부모님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후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임님, 괜찮으세요? 오늘 어머니와 이야기하셨다고 들었는데. 응, 좀 복잡하긴 하지만 괜찮아. 사실, 저도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누나가 생겼다니. 후진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후진아, 너 정말 나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 사실, 완전히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가끔 혼잣말을 하셨거든요. 지원이는 잘 있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누나가 있었나 보다 생각은 했는데 자세한 건 몰랐어요. 그런데 왜 어제는 그런 내색을 안 했어? 어머니가 평소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 너무 슬퍼하셨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물어보지 못했어요. 지원은 후진의 말을 들으며 명숙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20년간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후진아, 어머니한테 더 물어볼 수 있겠어? 아직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 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런데 선임님, 내일이 아버지 제삿날이에요. 제삿날? 네, 후진이 아버지. 그러니까 제 아버지 말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후진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와도 될까? 괜찮겠어? 어머니께 물어봐야겠지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에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 만에 들어보는 소중한 단어였어요. 다음 날 저녁 지원은 후진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명숙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 의붓아버지이기도 하니까. 명숙의 대답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지원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후진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 명숙이 남편을 추모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은 이 가족의 추억에 없었으니까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명숙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사실 너에게 해야 할 말이 더 있어. 지원과 후진이 동시에 명숙을 바라봤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 친아빠. 그 사람 이야기 말이야. 명숙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계속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널 팔려고 한 게 아니야. 네.
지원이 놀라서 반문했어요. 어제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어제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 진실은 더 복잡해. 명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친아빠는 도박에 빠져 있었어. 빚이 너무 많았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널 데리고, 나를 데리고 사라졌다고요? 그래. 나는 미치겠더라. 어디로 갔는지, 뭘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 내 아빠가 빚쟁이들에게 잡혔다고, 빚을 갚지 못하면 너를 인신매매업자들에게 넘기겠다고 했어. 지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모든 걸 팔았어. 집도 가게도 가진 것 모든 걸. 하지만 모자랐어. 명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종만, 박숙자 부부를 만났어. 그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어. 대신 널 입양시켜달라고 했지. 그럼 양부모님이 돈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 널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 재산을 내놨어. 지원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그런 희생을 했다니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내 아빠는 얼마 후에 죽었어. 빚쟁이들한테 맞아서. 명숙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너를 되찾고 싶었어. 하지만 김종만, 박숙자 부부가 말하더라. 내가 그들에게 적응하고 있고 행복해 한다고. 다시 데려오면 오히려 내게 상처가 될 거라고. 그래서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야. 기다린 거야. 내가 크면, 내가 원하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명숙이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모르겠더라. 후진이 어머니와 지원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계속 누나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래. 하루도 빠짐없이. 명숙의 고백의 지원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원망스러우면서도 이해가 되었고 슬프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양부모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알고 있는 연락처로는 연결이 안 되더라. 명숙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혹시 빚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아닐까? 지원의 추측에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분들은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는 분들이니까. 그날 밤 지원은 후진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20년 만에 친가족과 함께 잠드는 밤이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양부모님이 또다시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깬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양부모님을 꼭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그분들을 도와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일찍 일어나 양부모님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인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먼저 옛집 근처의 부동산에서 정보를 얻고 양부모님이 자주 다니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명숙과 후진도 함께 나서겠다고 했어요. 우리도 도와줄게. 그분들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명숙의 제안에 지원은 고마웠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부동산에서는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사간 곳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혹시 급하게 이사 가신 이유라도 아시나요? 지원이 물었지만 부동산 사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오셔서 급하게 내놓으시더라고요. 가격도 시세보다 싸게 하셔서 금방 나갔어요. 급하게 싼 가격에 집을 판 것으로 보아 정말 급전이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양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이미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전 사장님 연락처 혹시 아시나요? 미안해요. 저도 중간에 인수받은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실망한 지원 일행은 양어머니가 자주 다니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행히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박숙자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숙자 씨. 한동안 안 보이더니 어떻게 지내시나 했는데 혹시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오셨을 때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 얼굴이 많이 상하셨었어. 아주머니의 말에 지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하셨다고요? 응, 걱정도 많으셨나 봐. 살도 많이 빠지시고. 그러고 보니 마지막에 지원이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지원은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양부모님이 또다시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시장을 나와서 명숙이 지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분명히 저 때문일 거예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지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후진이 말했어요. 누나, 우리가 꼭 찾아드릴게요. 포기하지 말아요. 그때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군부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유지원 중사, 휴가 연장 신청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요. 내일까지 복귀하셔야 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지원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휴가를 연장하면 양부모님을 더 찾을 수 있지만 부대에 피해가 갈 수도 있었어요. 하루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 일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어. 그럼 더 서둘러야겠네. 명숙이 말했지만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후진이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누나, 혹시 양부모님이 다니던 병원 같은 곳은 없어요?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병원. 맞다. 지원이 갑자기 손뼉을 쳤어요. 양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셔서 정기적으로 다니던 병원이 있어요. 세 사람은 급히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환자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가족이라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세요. 간호사의 말에 지원은 난감했습니다. 입양관계라 서류가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양아버지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지원을 알아봤어요. 지원이 아니니? 김종만 씨 딸 맞지? 네, 맞아요. 선생님, 혹시 아버지 소식 아세요? 아, 한 달 전쯤에 오셨는데 많이 걱정스러워 보이시더라. 혈당 관리도 잘 안 되고 계시고. 의사 선생님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울 외곽 쪽으로 이사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도 가까운 곳으로 옮기신다면서. 서울 외곽이면 어디쯤일까요? 글쎄요, 정확히는. 아, 그런데 마지막에 오셨을 때 처방전에 약국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분당 쪽 약국이었던 것 같아요.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단서가 생긴 거예요. 분당이요? 정확한 약국 이름 기억나세요? 미안해요.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지만 분당의 약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병원을 나온 지원 일행은 희망을 품고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오후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분당에 도착해서 약국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5번째 약국에서 드디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 김종만 씨. 그분 며칠 전에 오셨죠. 혈당약 받으러. 약사의 말에 지원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소 아세요? 주소는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근처에 사시는 것 같아요. 걸어서 오시거든요. 이 근처요? 지원은 희망이 생겼어요. 범위가 많이 좁혀진 거니까요. 네, 아마 도보로 10분 거리 안쪽일 거예요. 약국을 나온 지원은 명숙과 후진에게 말했습니다. 이 근처를 다 찾아봐야겠어요. 좋아, 우리가 나누어서 찾아보자.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지원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을 키워주신 양부모님을 꼭 찾아야 했어요. 그들은 밤늦도록 분당 일대를 돌아다니며 양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들,
연립주택가, 원룸촌까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부대 복귀일인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지원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계시는 것 같은데 찾지 못한다니요. 6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공백 제외 2,500글자. 양부모님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과 단서를 따라가는 과정을 그려냈습니다. 새벽 5시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날이었지만 양부모님을 찾지 못한 채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명숙과 후진도 일찍 일어나 함께 나섰습니다. 어제 찾지 못한 곳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했어요. 누나, 시간이 별로 없는데 괜찮을까요? 후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원은 단호했습니다. 괜찮아. 꼭 찾을 거야. 그들은 어제 가보지 못한 골목길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어요.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1시간쯤 돌아다니던 중 작은 슈퍼 앞에서 지원이 걸음을 멈췄어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저분, 혹시?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정말 양어머니 박숙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지원이 부르자 박숙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지원이? 어떻게 여기를? 엄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지원은 양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신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하다, 지원아.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박숙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집에 계셔.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박숙자가 명숙과 후진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이분들은 제가 찾던 친엄마예요. 그리고 동생이고요. 지원의 소개에 박숙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명숙 씨죠? 20년 만에 뵙네요. 명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지원이를 키운 건 저희 기쁨이었어요. 박숙자의 따뜻한 말에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으로 가요. 아버지도 지원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지. 박숙자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작은 원룸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예전 집에 비하면 너무 좁고 초라했어요. 아버지, 지원이 왔어요. 박숙자가 문을 열며 말하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종만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지원아, 정말 지원이구나. 양아버지는 많이 병들어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되셨어요? 왜 연락도 안 하시고 떠나셨어요? 지원이 양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원아.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김종만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짐이에요? 저희가 가족인데. 사실 빚이 있었어. 20년 전 내가 어렸을 때 생긴 빚 말이야. 양아버지의 고백에 지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전 빚이요? 명숙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명숙은 김종만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지원이를 구하기 위해 두 분이 내주신 돈. 그게 빚이었죠? 김종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당시에 가진 돈이 부족했어. 그래서 대출을 받았지. 하지만 지원이를 구하는 게 우선이었어. 그 빚을 지금까지 갚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0년간 조금씩 갚아왔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불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박숙자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집도 팔고 가게도 정리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지원은 양부모님이 20년간 자신 때문에 고생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넌 내 인생을 사는 게 우선이야. 우리 때문에 고생시킬 순 없어.
김종만의 말에 지원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명숙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원이 때문에 생긴 빚이니까 제가 갚겠습니다. 명숙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원이 말했지만 명숙은 단호했습니다. 20년간 미안했어요. 내 딸을 키워주시느라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 명숙이 김종만과 박숙자에게 깊이 절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원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명숙 씨, 박숙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지원이 덕분에 행복했어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우리예요.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말이에요. 친엄마의 아픔, 양부모님의 희생, 그리고 동생 후진의 따뜻함까지.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요. 서로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요. 명숙과 김종만, 박숙자, 후진이 모두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모두 가족이야. 김종만이 약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간 찾던 진짜 가족을 찾았고 20년간 함께한 소중한 가족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모든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었어요. 지원은 부대로 복귀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앉아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있으니 따뜻했어요. 일단 아버지 치료가 우선이에요. 지원이 양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빚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죠.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하지만 집을 팔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니 혼자 그럴 순 없어요. 후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군대 제대하면 일해서 도울게요. 너희들이 그럴 필요는 없어. 김종만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원이 양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군에서 받는 월급 모두 드릴게요. 그리고 제대하면 더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박숙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원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하다니. 엄마 미안하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를 20년간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지원의 말에 모든 가족이 울먹였습니다. 명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원아, 너를 보내야 했던 20년 전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어. 하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 김종만, 박숙자 두 분이 아니었다면 넌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명숙이 양부모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종만이 어렵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지원이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친딸보다 더 소중했어. 그리고 이제는 후진이도 우리 아들이고 명숙 씨도 우리 가족이야. 박숙자의 말에 후진이 어색하지만 기뻐했어요. 그럼 저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지원은 시계를 봤습니다. 부대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너무 늦으면 안 되거든요. 군대 일이 우선이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 김종만이 말했지만 지원은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없는 동안 아버지 치료 잘 받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알겠다, 딸아. 지원은 가족들과 하나씩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명숙을 마지막으로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서로 숨기지 말아요. 힘든 일 있으면 같이 나누어요. 그래, 지원아. 고마워.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일간의 휴가가 이렇게 파란만장할 줄은 몰랐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고 힘들어하는 가족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다는 것이었어요. 부대에 도착한 지원을 후진이 반겼습니다. 선임님, 잘 다녀오셨어요? 응, 고마워. 덕분에 좋은 일이 많았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후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대에서는 그냥 선임, 후임하자. 집에서만 누나, 동생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동료들에게 휴가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빼고 말이죠. 가족을 다시 만났다고? 대단하네. 어떤 기분이야? 복잡하긴 하지만 행복해. 지원의 대답에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며칠 후 명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종만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니까 많이 나아지셨어. 그리고 빚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고 있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더라고. 명숙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후 지원은 다시 휴가를 받아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김종만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고 명숙은 집을 팔아서 빚의 상당 부분을 해결했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지원이 말하자 박숙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원은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에요. 지원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의 긴 여행이 끝났고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말이에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가족들의 따뜻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나는 다시 나의 길을 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사라진 집보다 더 아팠던 건 잃어버린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원은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